좋아. 등급 얘기부터 하고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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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등급 얘기부터 하고 갈게. 자, 우리는 아직 선택 과목이 있어. 그치? 미적, 확통, 기하. 근데 기하 선택은 거의 안 할 거야. 그치? 미적 아니면 확통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하 선택이 은근히 꿀이긴 하거든? 어. 아마 미적 요구하는 학교에서 기하도 된다고 할 거야. 그치? 기하 선택도 고민 한번 해봐. 근데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긴 해. 그래서 조금 많이 추천은 하진 않는데 이번에 저기 서울대 간에 하나가 기하로 시험 봐가지고 1등급을 맞았어. 미적으로 했으면 아마 못 맞았을 거래 자기는. 자, 아무튼 자, 미적이랑 확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올해 수능 1등급 컷이 혹시 뭔지 아니? 85점이고 88점이야. 원점수로. 옛날에는 한 8점 정도 차이 났었는데 요새 3점까지 확 줄어들었어. 그치? 미적은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 근데 확통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좀 내려간 건 있어. 그치? 옛날에는 92점 정도 됐었는데 88점까지 내려왔어. 그치? 3점 차이밖에 안 나. 1등급 컷이. 2등급 컷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해. 얘가 70 중반대였을 거야. 2등급 컷은 잘 기억이 안 나. 70 중반대. 70 한 6 정도 됐었던 것 같아. 얘는 확통은 80점 초반대였어. 아무튼 80점. 그 정도면 2등급이 나와. 그래서 미적으로 2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76점 말고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돼. 그치?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돼. 그치? 1등급 맞으려면은 미적은 88점, 확통은 92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 그치? 92점을 목표로. 자,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미적 2등급을 맞는다. 이게 내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야 돼? 4점짜리 5문제만 깎이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 그치? 4점짜리 5문제만 깎이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 그러면 선행 조건이 뭐야? 2점, 3점짜리에서 틀리는 문제가 한 문제도 있으면 안 돼. 오케이? 2점, 3점짜리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만족한 상태에서 4점짜리 5개야. 그치? 자, 미적에서 선택 과목에서 4점짜리가 3문제가 나와. 그치? 3문제 모두 어렵진 않아. 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 근데 2문제가 조금 어려워. 오케이? 확통에서는 한 문제가 어려워. 미적은 2문제가 어렵고 확통은 한 문제가 어려워. 그치? 그러면은 선택 과목에서 여유 있는 점수가 뭐야? 선택이 아니고 공통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만 틀려야 되겠네. 그치? 2등급을 맞으려면은. 오케이? 확통에서도 마찬가지야. 2문제에서 3문제만 틀려야 돼. 그치? 그래야지만 우리 2문제에서 3문제? 그래야지만 우리 2등급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치? 그래서 공통에서 2문제에서 3문제를 틀려. 그럼 몇 번을 포기할까? 나는 넉넉하게 3문제 포기한다고 하자. 몇 번을 포기할까? 당연히 어려운 거 포기해야지. 15번이랑 22번 포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하나 자신 없는 거 하나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3문제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맞춘다 생각하고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그치? 수능이라는 과목은 너네가 정시가 아니고 수시로 대학을 갈 거잖아. 그치? 수시로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면 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야. 그치? 등급 맞추는 시험이야. 등급 맞추기 시험이야. 그치?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힘들어져. 그치?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한다 그러면은 얘 2문제 포기하고 미적분 맨 마지막에 30번 포기하고 88점 목표로 하는 거야. 알았지? 88점 목표로 하는 거야. 미적분 하면은. 자, 그래서 3문제 딱 깔끔하게 포기하고 하면은 이제 1등급도 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확실한 건 자기 목표 등급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
그치? 자기 목표 등급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야 돼. 그치? 자, 2등급 목표로 하는데 막 인간 강사들 30분 문제 기가 막히게 풀고 있는 거 그거 듣고 있는 게 제일 시간 아까워. 그치? 그거 듣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과감하게 우리 던지고 가는 거야. 그치? 그거 도전하는 시간에 다른 거 검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알겠어요? 그치? 실제로 나는 매해 이런 식으로 애들 얘기를 해가지고 등급을 맞추거든. 아직까지는 실패를 안 했어. 우리도 실패를 하지 않길 바래. 알겠지? 등급 맞추는 거. 알겠지? 그래서 애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2등급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1등급 맞추는 거는 너네가 노력을 해야 돼 라고는 얘기를 해. 알겠지? 2등까지 맞추는 거는 내가 앞에서 막 열심히 하고 이거 해 이거 해 해가지고 맞춰줄 수는 있어. 알겠지? 근데 1등급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이제 요 등급, 요 녀석 문제 뭐 포기하고 요 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의고사를 어떻게 볼고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 매해 수학 30문제 나오잖아. 그치? 30문제 출제가 되잖아, 수능에서. 그치? 그럼 30문제가 전체 다가 새로운 유형이야? 아니야, 절대. 그치? 자, 새로운 유형은 항상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 신유형이. 알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 그럼 나머지 27문제, 26문제 정도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미 나온 기출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풀어놔도 목표 등급 맞출 수 있어. 알지? 목표 등급 맞출 수 있습니다. 신유형 나오는 거 그냥 다 포기해도 돼. 알지? 목표 등급 맞출 수 있어. 알지? 기출문제만 잘 풀어놔도. 그리고 신유형이 전부 다 4점짜리로 나와? 아니야. 3점짜리도 섞여 있어. 알지? 신유형으로 나오는 4점짜리도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와? 아니야. 쉬운 4점짜리도 막 나온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신유형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신유형으로 되게 어려운 거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거든. 그 녀석 제끼고 나머지 기출문제 이용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수투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저기하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 수원수투 한번 내용 정리 쫙 한번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해주지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럼 내용 정리 없이 문제만 풀 거냐? 그러진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럼 뭘 할 거냐? 수능에 나오는 내용만 정리를 할 거야. 그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내용만 정리할 거야. 뜬금없이 야 2의 m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 2의 m 플러스 n제곱이 돼 이런 것까지 정리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알겠어? 그치?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내용 어려운 3점, 쉬운 4점 또 준 킬러 정도까지 해서만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할 거야. 그치? 킬러 문제도 물론 다루긴 할 거고 한번 내가 앞에서 계속 풀어주긴 할 거고. 그치? 그렇게 모의고사 내용 정리해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너네는 이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내가 주는 시험지 같은 데다가 매번 내용 정리하면은 힘들잖아. 그치? 힘드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될 수 있으면은 오답 정리해줘. 그치? 오답 정리를 하는데 오답 정리를 우리 지금까지 막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 쓰고 밑에 풀이 쓰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수학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그치? 그럼 거기에 대한 개념을 여기다 A4지 같은 데다 써놓을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뭐 이 밑에 혹은 이 뒤에다가 내가 틀린 문제 찢어가지고 붙일 겁니다. 그치? 그리고 답만 써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처 써놔. 몇 년도 몇 월 몇 번 문제다. 알지? 그것까지 써놓을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답만 써놔.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너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요 녀석을 가지고 내용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를 계속 밑에 풀이 쓰지 말라고 계속 풀어봐야 돼. 다시 계속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그게 내가 부족한 내용일 거야. 그 내가 부족한 내용에다가 붙여놓으라고 이 문제를. 알겠어? 부족한 내용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그 문제를 봐주는 거야. 아, 이 내용에서 내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이 녀석이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야.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게 내가 잘 안 돼. 그치?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알고는 있어. 오케이? 그런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리해놓고 밑에 문제 적어놓은 다음에 내가 결국에는 모르는 파트가 뭐야? 어느 순간에 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어느 순간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지가 내가 잘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해 주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 부분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풀어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알겠어? 머릿속으로 계속.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나는
요만한 수첩 같은 걸 가지고 다녔어. 이렇게 링으로 꽂을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내용 정리까지는 안 하고 문제만 계속 썼거든. 문제만 써놓고 밑에 답만 써놨어. 풀이는 안 쓰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보고 다녔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고. 그러면은 암산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너네들 뭐 숫자 더하기 빼기 암산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풀어 나가는지만 생각해 놓으라고. 그치?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어떤 개념에서 걸리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뭐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 푸는데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미지수가 3개 있어. 그럼 조건이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 조건을 3개 찾는데 2개는 찾아지는데 하나가 도저히 안 찾아져. 그게 내가 부족한 개념인 거잖아. 그치?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자고. 알겠어? 그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책자를 한 권씩 나눠줬는데, 이 녀석은 우리 방금 풀어봤던 녀석 기출 분석한 겁니다. 그치? 올해도 수능 본다고 이렇게 남아있는 고3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야. 제일 최근에 본 거. 이거는 재작년 수능으로 해가지고 기출 분석해 놓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기출 분석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 자, 우리 방금 풀었던 수능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준킬러 배제도 여전히 난이도가 유지됐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치? 어떤 데서는 뭐 출제되고 어떤 데서는 뭐 출제되고 뭐 그런 식으로도 나와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등급표 잠깐 볼게. 올해는 등급 컷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작년까지는 등급 컷이 확통이 94점, 88점, 90점 정도로 유지가 됐고, 그치? 2등급 컷은 확통이 84점, 미적이 77점, 기하가 79점 정도로 유지가 됐대. 그치? 올해는 여기서 조금씩 떨어졌어. 확통은 1등급 컷이 88이고 미적이 85로 내려갔고, 그치? 2등급 컷도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확통이 아마 80점대고 미적이 70점 중반대까지 떨어져 있을 거야. 그치? 그 정도 감안하시고. 자, 내년 올해 이제 너네가 볼 수능도 올해 본 수능이랑 비슷할 거야. 그치? 이번에 본 수능이랑 비슷할 거야. 그래서 1등급 컷이 한 88점 정도로 유지가 될 겁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미적은 85점 요 정도로 유지가 될 거고. 그치? 문제 난이도가 이제 요 교육과정으로 하는 맨 마지막 수능이라서 호락호락하게 내진 않을 거야. 그치? 쉽게 내진 않을 거야. 그치?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문제 은행 같은 게 있을 거거든. 거기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내려고 할 거라서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올해랑 비슷한 기조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뒷페이지 볼게. 자, 수학 원파트에서 3년 동안 수능 연도별 출제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 자, 그래서 2023년도에서는 1번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해가지고 총 11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출제가 됐는지가 쫙 적혀 있네. 그치? 자, 2점짜리 문제는 우리 알고 있는 지수법칙 전통적으로 그냥 2점짜리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3점짜리에서는 등비, 수열, 삼각함수 여러 가지 수열에 합해가지고 시그마까지 해가지고 출제가 됐고, 자, 7번 문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분모를 유리화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뭐 루트 나와가지고 첩첩첩 하는 형태겠네 정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4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쭉 출제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워? 15번 문제랑 2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 특히 15번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요번 우리 시험 봤던 거에서도 15번에서 나왔던 문제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 그 문제가. 그치? 좀 쉽게 출제가 됐어. 출제가 됐는데도 좀 쉽게 출제가 됐어. 이번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 내년에도 똑같을 거야.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재미있는 문제가 나오기가 힘들어.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이 파트는. 자, 그 다음 쭉쭉쭉 해가지고 또 어려운 문제가 뭐 있어? 21번 로그함수의 그래프 형태 문제네.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랑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가지고 성질 찾는 형태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와. 맞지?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우리가 많이들 까먹어가지고 풀기가 힘들었던 문제들이야. 그치? 자, 2024년도도 거의 쭉 하다 보면은 나오는 문제 유형이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 그치? 크게 다르지 않아. 맨 밑에가 우리 봤던 유형인데 우리 봤던 유형에서도 막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았어. 그치?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조금 뭐 차이는 좀 있는데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았어. 문제 구성이랑 그런 정도만 조금 차이가 나고.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어디 보자. 3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수로그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모의고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자, 맨 마지막에 2025년도 수능을 볼게. 그렇지? 처음에 A의 n제곱근에 대한 형태의 문제. n제곱근 나오는 형태의 문제. 어떤 문제였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수학 원파트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A의 n제곱은 x 나왔을 때 A를 x의 n제곱근 xn제곱을 A라고 했을 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치? 자,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실수의 개수 따져주는 형태 문제가 있었어. 맞지? 그 문제. 오케이? 그게 지금 1번에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다고. 맞지? 출제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내용 정리하고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맞지?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가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너네 이제 올해 볼 3월 모의고사부터 9월 모의고사 사이에서 10월이지. 10월 모의고사 사이에서 2번 이상 출제가 돼야 돼. 그러면은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알지? 그런데 출제 안 돼. 알지? 출제 안 돼. 왜? 수 원파트에서 총 11문제 출제되거든. 그지? 그러면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3문제, 4문제, 3문제 혹은 3문제, 3문제, 4문제 출제될 거거든. 맞아. 그러면은 1단원에서 3문제 출제되는데 얘에서는 2점짜리 한 문제 꼭 내야 돼. 오케이? 3점짜리 한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낼 거야. 그럼 4점짜리로는 뭐가 들어갈 거야? 그래프 문제가 들어갈 거야. 그렇지? 3점짜리 문제로는 뭐가 들어갈 거야? 지수로그 계산 같은 거는 여기서 했구나. 뭐가 들어갈 거야? 뭐지? 어디 갔어? 지수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들어갈 거야. 그렇지? 얘가 껴들어갈 틈이 없다고. 오케이? 이 내용이 껴들어갈 틈이 없어. 출제될 틈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뭐 했어? 2점짜리로 지수법칙 계산하는 게 나왔고. 그치? 3점짜리로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나왔고. 4점짜리로 지수함수 그래프 계산하는 거, 3점짜리로 로그 방정식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치? 자, 올해는 뭐 나올 거로 예측이 돼? 지수 방정식 계산하는 거, 혹은 지수 부등식 계산하는 거 나올 수 있겠지. 그치? 3점짜리로. 그거는 당연히 풀 수 있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은 함수 파트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자, 뒷페이지 삼각함수 파트 볼 거야. 삼각함수에서는 작년에는 3문제가 출제됐어. 어디서 출제됐어?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4점짜리로 출제됐고,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한 문제 3점짜리로 출제됐고, 삼각함수 넓이, 삼각형의 넓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어. 삼각형의 넓이 파트가 너네들 다들 어려워했던 그 도형 문제, 그치? 그 도형 문제로 4점짜리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치?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나오기가 힘들어. 그치? 요 경우 아니고서는. 그래서 내년에도 결국에는 그래프 한 문제, 삼각함수 성질 이용하는 거 한 문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 한 문제, 그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자, 그 다음 수열 파트 보면은 수열에서는 작년에 4문제가 출제가 됐네. 그래서 4문제가 어디서 나온지 보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 뭐 시그마의 뜻,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매번 출제가 됐어. 그치? 2013년도에 한 2번 정도만 제외하고 모의고사에서도 매번 출제가 되고 수능에서도 매번 출제가 됐어. 근데 뭐라고? 작년에 안 나왔다고.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치?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은 3점짜리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치?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마. 이 파트는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쉽게 공부할 거고. 자, 그럼 올해는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냐? 4점짜리가 지금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해서 4점짜리 나오는데 어렵게 나올 만한 데가 없어. 솔직히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좀 킬러 문제다, 중킬러 문제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랑 삼각함수 파트.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랑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좀 어려운 문제 나올 거고, 그치? 수열 시그마 파트에서는 단순 계산 문제 혹은 조금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 자연수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안 나온 지 꽤 되긴 했는데 제일 가능성이 큰 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형태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니까 이제 감안하고 계시고 그렇게 돼 있어. 자, 뒷페이지 6페이지 가면은 이제 수투 파트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투 파트에서도 떠올려 보면은 결국에는 수투에서는 뭐 나와? 얘도 단원이 크게 3개 나와가지고 극한, 미분, 적분 나오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11문제가 출제될 거야. 그럼 어떻게 출제될 거야? 여기서 3문제, 여기서 4문제, 여기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네. 그치? 그래가지고 총 11문제를 출제를 할 거야. 그치? 자, 킬러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될 거야? 미분 파트에서 출제가 될 거야. 여기서 킬러가 나와 항상. 그치? 이 녀석은 변하지 않아. 오케이? 변하지 않아. 적분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긴 어려워. 그치? 힘들어. 극한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온다. 그럼 요거 미분에서 한 문제 빼고 너네는 나머지는 다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 녀석은 맨 마지막에 2025년도 맨 밑에 것만 보면은 결국에는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와 다항함수의 미분법 해가지고 요 극한 이용해서 F'A가 나온다라는 성질 이용하는 거 2점짜리로 계속 출제되잖아. 그치? 단골 출제 문제잖아. 오케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연속과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쉬운 문제 3점짜리로 출제됐고, 함수의 고배미분법이라든지 성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문제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네가 해결할 줄 알아야 돼. 3점짜리 문제까지는. 알겠지? 자, 4점짜리 문제 중에서는 정적분의 성질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 정적분의 성질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예전에는 어렵게 나왔지만 요새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야. 그런데 이 녀석 정적분의 성질 특히나 지금 나온 것처럼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랑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더한 거랑 같아라는 이 형태의 문제를 쪼개주는 걸 조금 곤란하게 조금 어렵게 쪼개주는 형태의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출제됐었는데 요새는 너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 그치? 그래가지고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기본 개념만 알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뭐야 속도와 가속도 문제는 11번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됐어. 3점짜리 문제로. 나는 개인적으로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그치?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 푸는 방법이. 그치? 그래가지고 나와봤자 3점짜리 문제다. 이제 4점짜리로 나와도 쉬운 4점짜리다. 그러니까 맞추고 가야 된다. 그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형태의 문제.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 찾는 것들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쭉쭉쭉쭉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든지 부정적분의 계산이라든지 함수의 극대극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렵게 나온 거는 15번 문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형태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대. 그치?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고 21번 문제 극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 중킬러 정도로. 그치?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치? 애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어려워진 문제 중에 하나야.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 자, 7페이지부터는 이제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어떤 유형이 출제됐는지 정확하게 나왔네. 자, 그래서 유형이 1번부터 7번까지 주어지는데, 자, 특히나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네. 유형 3번 극한과 다항함수의 결정 4점짜리로 나왔고, 아까 15번 문제인가 보다 얘가. 함수의 연속성 해가지고, 아니지, 연속과 미정계수의 결정 해가지고 한 문제 출제가 됐었대. 나올 만한 거 나왔고, 그치? 나머지는 나오기가 힘들고. 극한값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 어떤 문제? 막 이런 거 그래프 그려줘 놓고 좌극한 우극한 체크하는 형태 문제. 그런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출제는 안 됐어. 그치? 근데 요거는 뭐 나와도 쉬우니까, 그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미분 파트에서 작년에 5문제가 출제가 됐네. 어떤 데서 출제됐는지 보니까 다항함수의 미분법 쉬운 문제 2점짜리로 출제가 됐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뭐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 극대극소
고배미분법 속도와 가속도 파트에서 출제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와 가속도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될 거야. 알겠지? 되게 뜬금없었어. 지금 3월 모의고사부터 쭉 해가지고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는데 수능에 갑자기 툭 출제가 된 거야. 뭐 가끔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 안 나와. 그치? 절대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치? 오히려 적분 파트에서 속도와 거리 문제로 나왔으면 나왔지. 속도와 가속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적분 파트도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나올 만한 거 나왔어. 그치? 자, 그리고 쓱 보다 보면은 미분에서는 유형 11번 같은 문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 전통적으로 많이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재작년 수능에서 한번 출제되고 수능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올해 너네가 보는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치? 적분에서도 그런 문제 있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활용 문제. 그치? 매번 많이 출제되다가 올해 수능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됐는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속도와 거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부터는 내가 뭘 정리해 놨냐면은 자, 요거 한 장이 한 세트야. 그치? 요거 한 장이 한 세트야. 그래서 왼쪽 위에 맨 위에 박스 칸 돼 있는 게 너네가 푼 문제야. 방금. 그치?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유사 문제를 오른쪽에다 적어 놨습니다. 그 해당 연도에 출제된 거. 그치? 그 해당 연도에 출제된 거.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점짜리로 많이 나오니까 이 녀석은 유사 문제네 어쩌네 그러기 좀 민망하긴 해도 한번 해봤어. 그치? 1번은 넘어가도 되겠지? 자, 뒷페이지 가자. 극한 이용해가지고 미분계수 찾는 문제도 전통적으로 계속 출제되는 문제들이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2점짜리라서 굳이 우리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넘어갈 거야. 자, 뒷페이지 가자. 이제 3점짜리 문제가 시작이 돼. 자, 3번에서는 뭐야?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한 형태의 문제네. 그래서 보면은 자, 재작년 수능과 작년 6월, 작년 9월 시험에서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어.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 한번 정리해보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치? 근데 3점짜리라서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그치? 내용 정리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까먹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떠들러 보면 될 정도 수준이고. 자, 4번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조건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녀석이 재작년 수능에서는 4번 똑같은 번호로 출제가 됐고, 그치? 자, 6월 모의고사에서는 9번 4점짜리로 출제가 됐고, 뭐 9월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3점짜리로 출제가 된 거야. 비슷한 형태의 유형이, 알겠지?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도 내용까지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뒷페이지 5번 문제는 자, 고배미분법이네. 고배미분법 문제도 그냥 계속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 똑같은 유형으로. 그치? 그래서 뭐 재작년 수능 6월, 9월 전부 다 출제가 됐다. 그 뒷페이지 보면은 삼각함수 변형하는 형태의 문제네. 그치? 삼각함수 변형하는 문제도 수능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작년 6월, 9월에 출제가 돼가지고 수능에도 출제가 되는 거야. 자, 모의고사가 너네 하면은 3월부터 10월까지 모의고사를 볼 건데 실제로 수능에 적용이 되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두 개밖에 없어. 평가원에서 보는 거는. 그치? 평가원에서 보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가지고 수능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중에 너네 다시 복습할 때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위주로 복습을 해가지고 수능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만 가지고 저기를 했어. 분석을 해놨어. 자, 그래서 6번까지는 틀린 사람이 없지? 어디서부터 처음 틀리기 시작했어? 대충. 오우, 잘했는데? 나쁘지 않아. 쭉 넘어가 버릴게. 그러면은 그 뒷페이지는 7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7번은 없어. 그치? 없어. 자, 그래서 유사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거랑 정확하게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유사 문제 출제 안 됐다고 해서 이 문제 못 풀어? 아니잖아. 이 문제는 쌤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풀어봤었잖아. 우리.
그지? 유형 문제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던 거라서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돼. 자, 8번 보면은 두 실수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나마 유사한 게 작년 9월에 나왔던 저기 문제가 로그 계산이라서 조금 비슷한데 뭐 이것도 결국에는 3점짜리라서 우리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되고, 그치? 자, 그 다음 27번 9번 문제 보면은 3차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2차함수구나. 2차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거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2차함수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적분하는 형태의 문제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2차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게 같으려면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 따져줘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 9번을 뭐 다들 잘 풀었을 텐데. 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0하고 나왔을 때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하는 게 같대.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값 한번 찾아주고 요거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같다 이용해서 a 값 찾아줘도 되고, 이제 자, 다른 방법은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게 0이네. 그치? 자, 얘 자리 바꿔버리면은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적분한 게 0이네. 그치? 적분 구간이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주면 되겠다.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0이네. 맞아. 자,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치? 자, 0을 대입한 게 마이너스 20이야.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적분해야지만 0이 되는지 이 넓이 그냥 찾아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는 뭐요? 얘 적분해가지고 a 대입한 게 그냥 0 나오는 a 값 찾아주는 형태 문제 되겠지. 그래서 풀어줘도 상관없겠다. 그치? 적분 성질 이용해서 풀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 적분 성질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열심히 그냥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면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자, 삼각함수 그래프도 한 번만 정리해보고 가면은 삼각함수 그래프는 어디 보자. fx는 a 코사인 bx 더하기 3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돼? 얘를 풀기 위해서 y는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모양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각각 a, b, c, d가 뭘 의미하는지. a는 뭘 결정해줘? 진폭, 그치? 얼만큼 출렁출렁하는지를 결정해주고. 자, B는 누구를 결정해줘? 주기를 결정해주고, C는 뭘 나타내네? X축 평행이동. D는 뭘 나타내네? Y축 평행이동. 그치? 나타낸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진폭과 Y축 평행이동 이용해가지고 절대값 A 더하기 D로 결정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로 결정된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결정된다 정도까지 이용해가지고 해결해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이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3을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3분의 파이 대입해서 13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A, B 값 차근차근 찾아주면 되겠다. 맞아요. 그치? 이렇게 쭉쭉쭉 풀어가시면 되고, 나머지도 그렇구나 하고 풀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 11번.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가속도 찾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면은, 자, 우리한테 항상 어떤 식을 줄 거야? 속도 가속도 문제는 위치에 대한 식을 많이 줄 거야. 시간이니까 항상 0보다 크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 그치?
속도는 vt라고 많이 쓸 텐데 속도는 방향이 존재한댔어. 자, 방향을 없애주는 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절대값 vt라고 써준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은 거리 나오는 것까지. 알고 있지? 그치? 속도가 속도 문제는 이 과정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그치? 과정이 다 머릿속에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디 보자. 그 다음 12번 가면은 등차 수열과 그냥 수열에 대해서 이 녀석이 얘가 됐을 때 얘를 구하시오라는 형태 문제야. 자, 시그마 활용하는 형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활용하는 형태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결을 해줘? 1반항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지. 이런 형태 문제는. 그치? 그래서 n번째 항이 뭔지 찾아준 다음에 an을 정확하게 찾아서 계산하는 형태 문제다. 자,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이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SN을 알려줬을 때,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알려줬을 때 AN 찾아주는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SN에서 SN-를 뺄 거야.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줘? A1은 S1으로 구해준다. 해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13번. 뭐야? 저기 문제네. 그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녀석이야. 그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형태 문제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교점 찾는 형태가 아니고 뭐야? B-A를 적분한 건 결국 F에서 요 직선에서 F 빼가지고 적분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지. 교점 찾는 형태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작년 수능이 아니네.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괜찮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 14번부터 우리가 조금 어려워했는데 14번에서 어떤 게 어려웠는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 자, 이 녀석부터는 필기가 살짝 필요하겠지? 준 책에다가 살짝 정리해 볼 거야. 14번 문제 보니까 AD 길이 대 DB 길이가 3대 2하고 나와 있게 D를 잡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D를 지나는 원을 5라고 하고 선분 AC가 만나는 점을 2라고 얘기를 하자. 오케이. sin A 대 sin C가 8대 5고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 넓이의 B가 9대 35 하고 나와 있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원, 5 위의 점 P에서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네. 그치? P, BC 넓이의 최대값.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원 있고 삼각형이 주어졌어. A, B, C, D, E 이렇게 또 삼각형을 주어졌어. 자, 그랬을 때 길이 B가 AD 대 BD가 3대 2 하고 나왔어.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 알려줬고 또 뭐 알려줬냐면은 sin A 대 sin C가 8대 5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 넓이의 B가 어디 갔어? 9대 35라고 알려줬어. 그치?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알려줬어. 자, 7이라고 알려준 상태야. 자, 그랬을 때 이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은 결국 뭐 찾는 거야? 여기서 맨 꼭대기에 있는 점 찾아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연장했을 때 원이랑 만나는 점이 P가 됐을 때 이 녀석 찾아주라는 거지. 맞지?
결국 우리는 이 녀석 넓이를 찾기 위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BC 길이도 알아야 되고 맞지? 또 여기 높이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되겠네. 그치?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 그치? 알아줘야 될 게 되게 많아. 자,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처음에 AD 길이랑 BD 길이가 3대 2라고 돼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AD 길이랑 BD 길이를 뭐라고 두고 시작할 거야? 3A, 2A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두고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 sin A 대 sin C가 8대 5라고 나와 있어.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떠올려줘야 돼? 우리 sin 법칙 할 때. 개념은 여기다 쓸게. 알지? 필요한 개념. 자, 우리 sin 법칙 할 때 뭐 나왔었지? sin 법칙 떠올려보면. sin 법칙. 자, 기본 공식은 sin A분의 A가 sin B분의 B가 sin C분의 C가 2R 나온다는 게 기본 공식이고 변형 공식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어. 왜 만드는 거 쉬우니까.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나오고 또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까지는 만들기 쉬우니까 우리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했었는데 이건 좀 외워줘 했던 게 있었어. 뭐였지?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뭐랑 같아? 길이의 B랑 같을 거라고. 그치? 얘는 되게 중요해. 그치? 자, 그래서 사인의 B를 알려준 건 결국 뭘 알려준 거랑 같아? 이 각도에 대한 건너길이의 길이 B를 알려준 거랑 같아. 그치? 자, 결국 이 녀석은 우리한테 뭐 알려준 거야? B, C 대 A, B의 길이의 비율을 알려준 거야. 근데 마침 여기가 몇 A야? 5A야. 기가 막히네. 그치? 오케이? 아, 이거를 3A, 2A라고 두고 푸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길이가 뭐라고? 8A일 거라고. 됐죠? 이게 8A가 됐어.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이제 넓이 B가 9대 35 하고 나왔대. 그치? 9대 35 하고 나왔어. 자, 9대 35 하고 나왔으니까 어디 보자.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지? 9대 35. 쟤를 이용하고 싶은데. X. 오케이. 됐다. 자, A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3A야.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3A야. 자, 그래서 넓이 B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요 작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지금 3A, 3A 하고 표현이 됐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넓이 구할 때 이 각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해버릴게. 자, 그러면은 삼각형 ADE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3A 곱하기 사인 알파 돼서 결국 2분의 9A 제곱 사인 알파가 될 거고. 자, 큰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AC 길이를 찾아줄 거야. 삼각형 A, B, 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뭐요? AC 곱하기 사인 알파 하면 돼서 적당히 정리해주면은 2분의 5A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알파 하고 될 거야. 자, 그래서 두 개의 넓이 B인 2분의 5A 9부터 할까? 2분의 9A 제곱 사인 알파 대 2분의 5A 곱하기 AC 사인 알파가 9대 35 하고 나왔네.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이 약분해버리고 사인 알파 약분해버리고 A도 하나하나 약분해버리지 뭐.
그치?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써놓고 9a 대 5가 9 대 35하고 나왔어. 9, 9 약분하고 5, 5 약분하지 뭐. 7. 맞지? 그래서 맞아? 지금 제대로 한 거 맞아? (9 대 35) AC 빠졌는데? 미안. 5AC가 9 대 35에서 99 약분하고 55 약분할 거야. 7. 그래서 결국 AC 길이가 뭐가 될 거라고? 7A 될 거라고. 되시오. 그래서 AC 길이가 7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휴 빨간색 7A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A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자, 이제 다 끝났네. 다 끝났네. 자, 이 녀석의 외접안의 반지름이 7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항상 나도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조건, 나한테 알려준 조건 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거든? 그래 놓고 이제 뭐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면은 체크를 해주는 거야. 내가 어떤 조건을 사용했고 어떤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처음에 이 조건 사용했어. 그치? 두 번째 이 조건 BC 길이 하면서 사용했어. 그치? 요 길이 구하느라고. 요 조건 이용해서 요 길이 찾았으니까 요 조건도 사용했어. 그치? 사용하지 않은 조건 뭐 있어? 얘 있네. 외접원의 반지름.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 이용할 거야? 사인 법칙 이용할 거야. 그치? 사인 법칙 이용해서 어떤 길이를 찾아주면 참 좋을까? 여기서는 어떤 길이 혹은 어떤 각도를 찾아주면 참 좋을까? 요런 각도, 요런 길이들 찾아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치?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코사인 세타 뭐 해버리면은 이 길이 찾아줄 수 있잖아. 그치? 또 어떤 거 찾아주면 참 좋겠어?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찾아주면 참 좋겠어. 왜? 그래야지만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줄 수 있거든. 반지름의 길이는 찾았구나. A만 찾으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뭘 찾아줄 거냐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용해서 요 각도에 대한 혹은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찾아줄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어? 세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있네. 세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사인 값 찾기보다는 뭘 찾는 게 더 빨라? 코사인 값 찾는 게 더 빨라.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할 겁니다. 자, 코사인 B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오는 거고, 그치? 자, 여기서 A라는 거는 옆에 있는 길이, C도 옆에 있는 길이 하고 나올 테니까 2 곱하기 A는 8A 곱하기 C는 5A 분의 8A니까 64A제곱 더하기 5A니까 25A제곱 마이너스 7A니까 49A제곱해서 사인, 코사인 값 찾아줄 거라고. 16 2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64에서 25 더한 다음에 49 뺄 거야. A제곱은 다 약분해서. 그래서 89 빼주니까 40. 그치? 그래서 약분돼서 2분의 1 나오네. 그치? 그래서 B는 60도네. 맞아. 그래서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되고. 그치? 어디 보자.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인 상태에서 건너끼리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길이 찾자. 뭘로? 사인 B분의 B가 2R이다 이용해가지고. 즉 2분의 루트 3분의 7A 한 개 14 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곱해주니까 7A가 7 루트 3, A는 루트 3하고 나오겠네. 맞아. 오케이. A는 루트 3하고 나왔어. 자, A가 루트 3 나온 상태니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삼각형이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고 A, B, C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 루트 3 나오고 여기가 8 루트 3 나오고 여기가 7 루트 3 나온 모양인 상태에서 우리는 뭘 찾고 싶어? 여기 높이를 찾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AH 길이는
A, B 길이 사인 B 하면 되는 거라서. 그치? 자, A, B 길이는 5 루트 3에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나왔으니까 곱해버리면 몇이요? 2분의 15 하고 나오겠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높이 찾았고 반지름의 길이는 아이씨 모자라. 넉넉히 풀었더니 모자라. 자, 삼각형 ADE의 반지름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A로 A가 아까 루트 3이라고 구했으니까 3루트 3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BCP라는 형태의 넓이가 되는 거고, 자, 밑변의 길이는 A가 루트 3이니까 8루트 3이 밑변의 길이가 되고, 높이는 아까 찾은 2루트 15라는 높이 2분의 15라는 녀석이랑 이 녀석 3루트 3이랑 더한 게 전체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8루트 3 곱하기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푸는데 뭐가 사용됐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전부 다 사용됐어. 그치? 요새 트렌드가 이래. 그치? 옛날에는 사인 법칙만, 코사인 법칙만, 아니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두 개 해가지고 푸는 문제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넓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삼각함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식들 다 써가지고 푸는 형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공식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놓고, 그치? 이런 형태 문제로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정리됐으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15번 문제 볼게. 15번 문제. 자, 상수 A의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것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15번 풀었어? 자, 수업 시간에 다뤄준 학생들도 있고 해가지고, 자, 15번 문제 잠깐 보면은 3차 함수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매번 킬러 문제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 그치? 이런 거 맞추면 1등급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치? (15번) 보면은 상수 A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항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뭐라고 줬냐면은 두 개 함수가 나와 있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 하고 나와 있고, fx 하고 나와 있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자, 가조건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에서는 g'x 곱하기 g'x-4가 0인 실근은 4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럴 때 g의 마이너스 2 더하기 g의 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면 어디 보자. 3차함수 유추하는 형태 문제야. 3차함수 유추하는 형태 문제. 자,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 2차 함수가 얘랑 x가 0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냐면은, 이 문제는 뭐 정석대로 푸는 건 좀 복잡해. 그래서 좀 쉽게 풀 거야. 자, fx 모양부터 결정해놓고 나서 그거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줘가지고 gx 이 3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줄 겁니다. 알지? 자, 그럼 첫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칭 축이 있을 수도 있어. 요게 fx하고, 그치? 요게 fx하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지워주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0보다 작은 쪽에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줘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짜리는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을 이어붙여가지고 여기 0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려면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랑 검은색 연결한 요 녀석이 이제 gx가 될 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나 조건에서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하는 x 값은 몇 개밖에 안 나와? 미분에서 0 나오는 건 요점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요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x가 알파일 때랑 x-4가 알파일 때, 즉 x가 알파 플러스 4일 때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안 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대칭축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치?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0보다 작은 쪽은 지워져 버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졌을 때 이 부분에서 이어 붙여지게 만들어줘야 돼. 미분 가능하게 되려고. 그치? 자, 그럼 요렇게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미분해서 0 나오는 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얘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오케이? 총 4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어 붙여줘야 된다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서 붙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미분해서 0 된 점이 몇 개 나왔어? 3개가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의 x좌표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치? 자, g'x 곱하기 g'x-4는 0 하고 나오는 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나오는 거니까 총 몇 개 나와버려? 6개 나와버려.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돼. 4개만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야? 뭔가 겹치는 게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이 x는 알파랑 x는 알파 플러스 4 두 개가 나올 거고, 그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이 x는 베타랑 x는 베타 플러스 4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이 x는 감마랑 x는 감마 플러스 4하고 총 6개가 나올 건데 최종적으로는 4개만 나와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게 어떻게 겹쳐져야 되겠어? 얘 2개가 같아야 되고 얘 2개가 같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랑 사이 차이가 몇이 나올 거라고? 4 차이 나올 거고, 여기 베타랑 여기 감마랑 차이도 몇 차이 나올 거라고? 4 차이 나올 거라고. 그것만 파악하면 이제 문제 끝났어. 그치? 문제 끝났어. 어디 보자. G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은 F'X 나오고 얘는 쓸데없고 gx 구할 거야. 그러니까 뭐 돼?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 하고 나왔어. x가 0보다 작을 때. 그치? 자, 그럼 서로 4 차이 나는 거. 알파랑 베타랑 서로 4 차이가 나. 4 차이 나는 거. 2개 곱해가지고 몇 나왔대? 알파 곱하기 베타가 3분의 15에서 5 나왔대. 그치? 자, 그러니까 알파가 뭐고 베타가 몇이면 되겠어? 알파가 마이너스 5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고. 그치? 서로 4 차이가 나는데 곱해서 5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마가 몇일 거라고? 3일 거라고. 그치? 4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의 대칭 축이 4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바로 파악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a까지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a 찾을 필요 없어.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야? 최고 차이 개수가 몰라. 음수야. 그래서 p의 x-3의 제곱 더하기 q하고 해버릴 거고. 자, 일단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g에다가 0 대입한 거랑 f에다가 0 대입한 거랑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G0은 7 나오고 F0은 9P 더하기 Q 나와. 자, 또 G'0이랑 F'0이랑 같아야 돼. 그치? 미분 가능할 거니까. 그치? 자, G'0은 뭐 나와? 여기 미분하는 거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15가 F'0은 F'X 구하면은 2P에 X-3 나와서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P 하고 나오네. P 구했고 Q 구했다. FX 찾았네. 그 답. 이제 실제 계산은 얼마 안 걸리잖아. 뭐가 제일 오래 걸려? 그래프 파악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려. 이제 요 그래프 파악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얘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이제 그래서 요게 만약에 막 내신 시험에 나올 때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기말고사 때 이런 거 나오거든. 기말고사 때 이런 거 나오거든. 세고 애들한테, 세고 애들 아니지, 막 애들한테 다. 야, 이 문제 틀림없이 나올 거거든. 얘가 4 차이 나니까 그 값이 4 차이 난다는 얘기야 무조건. 이게 답이야 무조건. 하면은 한 2, 3분이면 풀겠지. 그치? 이게 답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신 공부는 하는 거고 수능 공부는 실제로 우리가 체크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돼. 알겠지?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15번까지만 우리 분석해보고 1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문제는 우리 다 풀어봤으니까 옆에 유사 문제로 나온 것들 있지? 유사 문제로 나온 것들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한번 해봅시다. 48번까지가 숙제야. 그래서